지역의 심장이식 수술이 있은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야외 예식장, 5월의 실록이 싱그럽게 펼쳐진 정원이었습니다. 은호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손은 부케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 아닐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역은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은 살아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은호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호가 버진 로드에 섰을 때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 앞 주례자 앞쪽에 늠름한 수트 차림의 지역이 서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은호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걷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호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사실 박 회장은 은호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고성희와는 이미 실질적으로 헤어진 상태였고 은호는 고성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박 회장은 은호를 조용히 만나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은호 양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될까요? 은호는 깜짝 놀라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해요. 박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네요. 사실 은호 양과 난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죠.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호 양 엄마, 아니 고성희 씨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짐작이 가서요. 버려진다는 느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깊은 고통. 나도 은호 양처럼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호 양한테 아버지가 될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 날 혹시라도 은호 양 옆에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어서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담 갖지 말아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딸 가진 애비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제 남편에게 심장이식을 시켜주신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장에서 박진석 회장은 은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버진 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뒷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은호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네, 회장님. 오늘만큼은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은호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진석 회장, 정말 대단한 분이야. 상철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은호가 진짜 복받은 거예요. 성재와 수빈도 가슴 뭉클해하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은호와 박 회장이 지역이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지역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지혁 군.
네, 회장님. 은호 양을 잘 부탁합니다.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역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양. 아니, 은호야. 내 아버지. 행복해야 돼.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 회장도 은호를 가볍게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객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은호를 놓아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은호와 지역 두 사람만 주례사 앞에 남았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곁에 있었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아버지 역할을 기꺼이 해준 박진석 회장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은호는 지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면사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예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호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도 주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의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야. 지역은 주례를 잠시 멈추게 하고 은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긴장됐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이게 꿈이면 어떡해. 지역은 미소 지으며 은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호야, 들려? 내 심장이 너한테만 반응해서 이렇게 빨리 뛰는 거. 은호의 손바닥을 통해 힘차고 규칙적인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 기적의 소리. 이건 꿈이 아니야. 나 여기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손을 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따뜻한 심장 박동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있다. 하객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지완과 영란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축복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죠. 기적처럼 살아난 남자와 그 기적을 만든 여자.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승리이자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신랑 이지혁 씨, 신부 지은호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신부 지은호 양, 신랑 이지혁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주례의 말이 끝나자 지역은 은호를 입술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플라워 샤워가 쏟아지고 축하의 함성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꼭 안은 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 거야.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 그 사랑은 이제 화려한 날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성재와 수빈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혁이 결혼하는 거 부럽다. 그래. 성재 오빠, 난 부모님들이 우리 사귀는 거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성재는 수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너희 부모님께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 절대 안 들게. 수빈은 성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도 알아. 오빠가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지혁 오빠 수술할 때 밤새 병원 지킨 거 다 들었어. 그리고 오빠가 부사장 자리 걸고 최고 의료진 모신 것도.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우리 가족을 다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성재는 수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혁이는 내 친구야.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수빈은 성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빈아,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사귈 수 있어. 데이트도 하고 손잡고 거리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성재는 수빈을 살짝 떼어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지혁이처럼 빨리 결혼하고 싶다. 수빈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는 왜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해? 이제 시작인데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나 진심이야, 수빈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성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 부모님께도 우리 관계를 더 확고히 하는데도. 하지만 난 기다릴 수 있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수빈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도 좋아.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성재는 환하게 웃으며 수빈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아름답고 화려한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나의 작업실 마감을 단 1시간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의 시계는 오후 1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영나의 태블릿 화면에는 자정까지 최종 원고 제출이라는 알림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태블릿 펜을 쥔 채 마지막 장면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드디어 성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 수십 번을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지? 영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매달린 작품이었습니다. 엄마 고성이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이 손끝에서 맴돌기만 할 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나야, 뭐가 잘 안 돼? 지완이 조심스럽게 영나에게 물었습니다. 지완은 영나가 웹툰을 그리는 동안 묵묵히 그녀 옆에 앉아 커피를 타주고 간식을 건네주며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마감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뭐가 안 풀리는데? 지완이 물었습니다. 영나는 한숨을 푹 쉬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장면. 주인공이 성문을 열고 나가는 이 장면이 계속 어색해. 주인공은 평생 탑 안에 갇혀 살다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건데 그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영나는 태블릿 펜을 내려놓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세상이 무섭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지완은 영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 붉어진 눈시울,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영나가 느끼는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영나는 지금 주인공과 똑같구나. 지화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려는 영나. 그녀에게 이 웹툰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영나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영나야, 라푼젤이 탑에서 나왔을 때 처음 만난 게 뭔지 알아? 왕자 아닌가? 지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왕자는 나중에 만난 거야. 라푼젤이 처음 만난 건 세상 그 자체였어. 숲의 나무들, 풀냄새, 하늘의 별, 그리고 자유. 왕자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었지. 영나는 지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완은 영나의 손을 꼭 잡으며 이어갔습니다. 너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야. 성문을 열고 나갔을 때 중요한 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문을 열 용기를 낸 자기 자신이야. 지완은 영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네 옆엔 내가 있잖아. 네가 그리는 그 모든 세상에, 네가 만들어갈 모든 이야기에 내가 함께할게. 넌 혼자가 아니야. 지완의 진심 어린 눈빛에 영나의 팬촉이 멈췄습니다. 영나는 천천히 지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지완 오빠, 나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영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네가 길을 잃으면 함께 찾아줄 사람이 있잖아. 지완은 미소 지으며 영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거칠어진 손, 눈 밑으로 내려온 다크서클까지도 지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감까지 40분. 영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나는 다시 태블릿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나 할 수 있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지완이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영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펜끝이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주인공이 성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다른 발자국 하나가 함께 그려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걸어주고 있다는 것. 영나는 마지막 터치를 더했습니다. 주인공의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를 하나 더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왕자도 구원자도 아닌 영나의 마음속에서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다 됐어. 영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완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영나야. 영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크레딧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화 박영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완을 돌아봤습니다. 지완 오빠 함께 이름 올려야지. 지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이 작품은 완성되지 못했어.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 있어줬잖아. 그리고 오늘 밤처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줬잖아. 지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 우리 엄마나 아빠도 다른 누구도. 오직 오빠만 그랬어. 영나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작화 박영나, 스토리 협력 이지완, 이 작품은 우리 둘의 것이야. 영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완은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영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나야. 내가 더 고마워. 영나는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 완료. 오후 11시 57분. 마감 3분 전이었습니다.
후. 영란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지완은 옆에서 담요를 가져와 영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고생했어. 근데 지완 오빠. 왜? 영란은 지완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보지 못했던 그 맑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공할 것 같아. 이 작품. 당연하지. 내가 만든 건데.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작업실 창문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영란은 지완의 손을 잡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지완은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영란을 보면서요. 영란은 고개를 돌려 지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완 오빠 확실히 알게 됐어 나. 오빠 좋아해. 지완은 미소 지으며 영란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좋아해. 정말 많이.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개졌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작업실 안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신인 작가 박영나의 성 밖으로 연재 첫날 조회수 50만 돌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성장 드라마, 벌써부터 드라마화 제안 쇄도. 영나의 웹툰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주인공이 성문 나가는 장면에서 울었어요. 으유유 이거 진짜 명작이다. 인생 웹툰 등극 작가님 스토리 협력에 이름 올리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마지막 장면 진짜 소름 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야. 영란은 지완과 함께 카페에 앉아 댓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봐, 다들 좋아해. 당연하지. 내가 진심을 담아 만든 작품인데. 지완도 뿌듯한 표정으로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편집장님. 네. 단행본 출간 제의요? 정말이요? 영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완은 놀라며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완을 봤습니다. 지완아, 우리 단행본 낸대.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연락 왔대. 진짜? 응, 진짜야. 영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완을 껴안았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냈어, 지완아. 우리 해냈어. 그래, 내가 해낸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야. 지완은 영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라푼젤 영란와 그녀의 탑 아래에서 함께 성벽을 허물어준 지완.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웹툰의 해피엔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웹툰에 새로운 에필로그를 추가했습니다. 주인공은 성 밖 세상을 걸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컷의 대사는 이랬습니다. 혼자였다면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영란은 저장 버튼을 누르고 지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의 세상에 함께할 수 있어서. 사랑해, 영란야. 영란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도
이제 막 화려한 날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상상으로 미리 만나본 화려한 날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